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랑하는 건반지 축구 분석가 길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무패 55회차 14경기 전격타 분석해 왔고요. 55회차 보니까 EPL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8경기, K리그 38라운드 6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의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1번 경기 K리그 2부 리그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FC 서울 경기네요. 일단 홈팀 포항 스틸러스 하위 스플릿이죠. 하위 스플릿에서 12승 10무 15패 하위 스플릿 1위에 위치해 있고, 포항 스틸러스 키플레이어 윙어 임상엽 선수죠. 이번 시즌 12골 4도움. 이 포항이 아쉽게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에 그쳤죠. 이 사우디 클럽의 알 힐랄한테 0대2 아쉬운 완패를 당하면서 준우승에 그쳤고, 이 포항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 넘버원 골키퍼 강현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타쉬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김현성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그랜트 선수가 징계 결장으로 빠지네요. 반면에 원정팀 FC 서울 하위 스플릿에서 11승 11무 15패 하위 스플릿 3위에 위치했고, FC 서울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팔로세비치 선수죠. 세르비아 국적 선수, 이번 시즌 9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FC 서울 같은 경우에 핵심 공격수 박주영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체프만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결국에는 이 안익수 감독의 선임이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FC 서울이 결국에는 1부 리그에 잔류한 시즌 막바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최근 포항이 서울에 무척 강하기는 했으나, 최근 FC 서울이 이 안익수 감독이 교체된 뒤로 이제 조직력도 그렇고 경기력이 꽤 준수한 편이고, 안익수 감독을 교체한 뒤에 비교적 수비력도 안정화되었다는 점, 제가 볼 때 두 팀 모두 잔류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가 없다는 점, 두 팀 흡신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강원FC 대 성남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강원FC 하위 스플릿에서 9승 13무 15패 하위 스플릿 5위를 차지해갔고, 결국에는 강원FC가 승강 그 플레이오프를 치러야겠죠. 2부 리그에서 최종 2부 리그 최종까지 남은 그 대전 시티즌과의 1부 리그 한 자리 잔류 티켓 한 자리를 놓고 일단 경쟁을 하게 됐고, 강원FC의 키플레이어 윙어 김대원 선수죠. 이번 시즌 7골 3도움. 결국에는 이 강원FC가 이 최용수 감독을 선임하면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지난 라운드 그 FC서울을 꺾었으면 모르는데 결국에는 0대0으로 비기면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일단 밀렸고, 강원FC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공격수 고무열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조재환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성남FC 하위 스플릿에서 11승 11무 15패 하위 스플릿 4위에 위치했고, 성남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뮬리치 선수죠. 세르비아 국적 선수, 이번 시즌 12골 기록하고 있고, 결국에는 김남일 감독이 어떻게 해서든 성남FC를 지난 시즌도 극적으로 그 최종전이었죠. 그 홍시우 선수의 결승골로 살아남았는데, 이번 시즌도 결국에는 이 성남FC를 1부 리그에 잔류를 시켰어요. 김남일 감독 대단하죠. 일단 성남FC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김민혁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리차드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결론은 성남FC로서는 최근 뮬리치가 부진하다는 점, 그리고 주전 중앙 센터백 리차드의 여전한 공백, 그리고 잔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사라진 상황,
강원FC가 최근 성남을 상대로 홈 경기에서는 강했었고, 이 최용수 감독이 새로 부임한 버프 효과, 그리고 이 대전과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위해서라도 이 승리의 흐름이 중요하죠. 승리의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홈팀 강원FC의 한 골차 진담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광주FC 대 인천유나이티드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광주FC 하위 스플릿에서 10승 6무 21패 하위 스플릿 6위 결국엔 하위 스플릿 최하위를 기록함으로써 강등이 확정됐죠. 광주FC 지난 시즌 이제 다음 시즌은 이제 2부 리그에서 보내야 될 것 같고 광주FC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엄원상 선수죠. 올림픽 대표 출신 선수 이번 시즌 5골 1도움 기록하면서 맹활약해줬고 광주FC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수비수 이민기 선수랑 이한샘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반면에 원정팀 인천유나이티드 하위 스플릿에서 12승 10무 15패 하위 스플릿 2위를 기록했죠. 야, 이 조성원 감독의 지휘력 결국에는 뭐 전반기는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노릴 만큼 3위 4위까지도 했었던 인천 유나이티드였는데 결국 이 조성원 감독의 시즌 내내 결국에는 뭐 지난 시즌 뭐 최근 한 3-4시즌만 봐도 인천 유나이티드가 거의 최하위권에서 강등이 되느냐 마느니 거의 막 강등 잔류 경쟁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편안하게 갔어요. 이 조성원 감독의 이 지휘력, 지도력이 발했던 한 시즌이 아니었나 싶어요.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인천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김현 선수죠. 이번 시즌 7골 1도움 인천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수비수 김광석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강등이 확정된 광주나 잔류가 확정된 인천이나 두 팀 모두 크게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 허나 이 광주가 최근 인천과의 홈경기 3연승이거든요. 3연승으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왔고 이 광주가 시즌 마지막 홈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승리의 열망 함께 홈팀 광주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EPL 웨스트햄 대 첼시 경기네요. 일단 홈팀 웨스트햄 리그에서 7승 2무 4패 리그 4위에 위치했고 웨스트햄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죠. 자메이카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한 골 1도움 리그에서 6골 3도움 총 7골 4도움 기록하고 있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오그본나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야, 반면에 원정팀 투엘 감독의 첼시 리그에서 9승 3무 1패 리그 선두에 위치했고 첼시의 키플레이어 라이트 미드필더, 라이트 백도 같이 보죠. 리스 제임스 선수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챔스에서 한 골 리그에서 4골 4도움 총 5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첼시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백 7일 선수 벤7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코바치치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칸테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첼시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 6경기 5승 1무 단 1패도 없네요. 5승 1무에 13득점 1실점 와 원정 경기 6경기인데 실점이 한 실점밖에 없네요. 이만큼 첼시의 원정 극강세 를 보이고 있긴 하나 이 웨스트햄이 홈 경기의 연전이죠. 이제 주중에도 이제 경기가 있기 때문에 3일간에 한 번씩의 경기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 홈 경기 연전이므로 웨스트햄이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고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리버풀을 3대1로도 이긴 적이 있죠. 리버풀을 이기는 등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두 팀 치열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EPL 뉴캐슬 대 번니 경기네요. 일단 홈팀 뉴캐슬 리그에서 7무 7패 리그 최하위에 위치했고 뉴캐슬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생 막시맹 선수죠. 프랑스 국적 선수 리그 탑 드리블러죠. 이번 시즌 3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 핵심 중앙센터백 클락 선수가 퇴장 징계로 빠지네요. 야, 결국에는 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뉴캐슬과 노리치 시티 경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클락 선수가 경기 시작 9분 만에 퇴장을 당하죠. 이 수적 열세 속에 결국에는 이 클락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이 중앙센터백 라셀레스 선수랑 맨리치 주전 핵심 레프트백 맨리치 선수도 빠졌어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는데 결국에는 1대1 무승부 승점 1점으로 그래도 성방을 했어요. 반면에 원정팀 버니 리그에서 1승 6무 5패 리그 19위에 위치했고 버니 키플레이어 레프트백
최근에 공격수로 출전을 하고 있죠. 코넷 선수, 코트디바르 국가대표 선수, 코넷 선수가 이번 시즌 5골 맹활약해주고 있고, 지난 시즌까지 그 프랑스 리그죠. 올림픽 리옹에서 맹활약했었는데 이번 시즌 번니로 이적을 했고, 번니 같은 경우에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 뉴캐슬이 8년 동안 번니와의 홈 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만큼 홈에서 번니한테 강했었고, 이번 시즌 번니의 원정 약세, 이 뉴캐슬이 홈 경기의 연전인 만큼 제가 볼 때 이번 시즌 뉴캐슬의 리그 첫 승 타이밍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홈팀 뉴캐슬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EPL 사우스햄턴 대 브라이턴 호프 알비온 경기네요. 일단 홈팀 사우스햄턴 리그에서 3승 5무 5패 리그 16위에 위치했고, 사우스햄턴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아담 암스트롱 선수죠. 이번 시즌 2골 2도움, 지난 시즌까지 2부 리그의 블랙번에서 공격 에이스로 활약했던 선수죠. 사우스햄턴 같은 경우에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네요. 반면에 원장팀 브라이턴 호프 알비온 리그에서 4승 6무 3패 리그 9위에 위치했고, 브라이턴 호프 알비온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트로사드 선수죠. 벨기에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3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이 브라이턴에서는 뭐 핵심 공격수 웰백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이 소튼이 홈 경기의 연전이기 때문에 유리함은 있으나 최근 공수 경기력의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브라이턴 호프 알비온을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인 상황. 이 브라이턴 호프 알비온이 최근 무승부가 많고, 이 원정 경기의 연전인 만큼 제가 볼 때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 유력해요. 그래서 두 팀 합심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EPL 울버햄튼 대 리버풀 경기네요. 일단 홈팀 울버햄튼 리그에서 6승 2무 5패 그리고 6위에 위치했고, 울버햄튼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황희찬 선수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4골 기록하고 있고, 이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이번 시즌 임대해 와갖고 굉장히 맹활약 해주고 있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포덴세 선수가 코로나 걸렸네요. 핵심 레프트 미드필더 조니 선수 장기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네투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센터백 볼리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장팀 클롭 감독의 리버풀 리그에서 8승 4무 1패 리그 3위에 위치했고, 리버풀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선수죠. 이집트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챔스에서 5골 리그에서 11골 8도움 총 16골 8도움 리그 11골은 EPL 득점 단독 선두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 핵심 미드필더 존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센터백 조고메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피르미노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나비 케이타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전력상 리버풀의 우세이긴 하나 이 울버햄튼이 홈 경기의 연전이므로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고, 최근 리버풀이 이 울버햄튼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긴 했으나 모두 한 골 차였죠. 한 골차 신승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두 팀 제가 볼 때 치열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전북현대 대 제주유나이티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전북현대 상위 스플릿에서 21승 10무 6패 상위 스플릿 1위에 위치했고, 전북현대 키플레이어 공격수 구스타보 선수죠. 이번 시즌 17골 6도움 브라질 국적 선수고요.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최영준 선수 부상으로 빠졌어요. 반면에 원정팀 제주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상위 스플릿에서 13승 15무 9패 상위 스플릿 4위에 위치했고, 제주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주민규 선수죠. 이번 시즌 22골 1도움 사실상 이번 시즌 득점왕 차지한 거랑 똑같죠. 사실상 이번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 K리그 역사상 12번째 100호골도 기록했었죠. 주민규 선수. 이 정조구 코치 이후에 5년 만에 국내 토종 득점왕에 등극을 한 주민규 선수예요. 이 라스 선수가 18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4골을 뒤집는다는, 최근 라스 선수가 그렇게 약간 부침을 겪고 있는 걸 감안해 볼 땐 4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 이 우승의 길목에서 전북현대, 그리고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챔스 티켓이 걸려있는 3위 자리를 노리는 제주, 굉장히 재미있는 매치업이 될 것 같긴 해요. 제주 같은 경우에 뭐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네요. 그래서 예상하는 결론은 뭐 전력상 홈팀 전북의 우세이긴 하나 이 두 팀 최근 4번 맞대결
네 번 모두 무승부였죠. 네 번 모두 무승부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 제주가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걸린 3위 자리 탈환에 4월을 걸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이고, 제주가 최근 8경기 5승 2무 1패의 이 초상승세에 있고, 이 득점왕 주민규 선수의 발끝이 너무나도 뜨겁죠. 야, 이 제가 기사를 잠깐 봤는데 이 주민규 선수가 이번 시즌 왜 이렇게 부상도 없고 꾸준히 잘해주고 있느냐? 이 와이프의 내조가 엄청났다 그래요. 이 와이프분이 이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는데, 야, 이 와이프의 힘으로 이번 시즌 주민규 선수가 거의 K리그 득점왕 차지했고 거의 K리그를 폭격했다고 봐야 되죠. 제가 볼 때 이 주민규 선수의 발끝이 뜨거운 만큼 제가 볼 때 치열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울산 현대 대 대구 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울산 현대 상위 스플릿에서도 20승 11무 6패 상위 스플릿 2위에 위치했고, 울산 현대 키플레이어 윙어 이동준 선수죠.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12골 4도움 굉장히 맹활약 해줬고, 울산현대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불투이스 선수 부상으로 빠졌네요. 반면에 원정팀 대구FC 상위 스플릿에서 15승 10무 12패 상위 스플릿 3위에 위치했고, 대구FC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미드필더 세징야 선수죠. 대구의 심장 세징야 선수 이번 시즌 9골 7도움 기록하고 있고, 대구FC 같은 경우에 여전히 주전 핵심 미드필더 정승원 선수랑 황순민, 박한빈 선수가 이 방역수칙 위반 징계 결정으로 빠져있고, 주전 핵심 수비수 김우석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결국에는 이 울산 현대가의 뒤집기가 가능하냐? 제주가 골 득실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제주가 전북을 잡고 울산이 대구를 잡는 다음에 역전 우승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승리를 해놓고 일단 봐야겠죠. 울산 현대 같은 경우에 대구 FC는 일단 3위 자리가 유력하긴 하지만 승점 1점 차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 경기 승점을 놓치고 제주가 혹여나 전북을 잡는다면 이제 4위로 밀려날 가능성은 있죠. 하게 그래도 대구 FC로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죠. 뭐예요? FA컵이 있죠. 이미 1차전 FA컵 전남 드래곤즈와의 원정 경기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대구가 제가 볼 때는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FA컵은 정상에 오를 것 같긴 한데, 결국엔 그래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니까요. 결국엔 대구가 FA컵 우승을 하고 3위까지 차지한다고 하면은 이 제주 유나이티드까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주어지긴 하죠. 그래도 일단 공은 둥그니까 승부는 겨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울산 현대가 우승이라는 크나큰 동기부여면에서 앞서는 상황, 전력상 울산의 약 우세이며 대구 FC로서는 여전히 중원 핵심 선수들의 결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수비진도 약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울산 현대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 K리그 1부 경기 수원 FC 대 수원 삼성 블루잉즈 경기네요. 수원 더비네요. 일단 홈팀 수원FC, 야, 이 김도균 감독의 수원FC, 야, 이번 시즌 대대적인 투자 결실을 맺어갖고 첫 상위 스플릿 진입을 했고, 뭐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상위 스플릿에서 13승 9무 15패 상위 스플릿 5위에 위치했고, 수원FC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라스 선수죠. 남아공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18골 5도움, 뭐 주민규 선수와의 치열한 득점왕 경쟁, 결국엔 라스 선수가 2위를 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수원 FC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수비수 정동호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윤영선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수원 삼성 블루윙즈 상위 스플릿에서 12승 10무 15패 상위 스플릿 6위에 위치해 있고, 수원 삼성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김건희 선수죠. 이번 시즌 생애 첫, 저번에 있었던, 몇 주 전에 있었던 생애 첫 국가대표 발탁이 됐고, 이번 시즌 6골, 2도 굉장히 맹활약 해주고 있죠. 이 박건하 감독의 수원 삼성 블루잉즈 시즌 초반만 해도 이 굳건히 이 3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중반, 후반, 중후반으로 갈수록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에는 이번 시즌 목표로 했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은 아쉽게 다음 시즌으로 기약을 미뤄야 될 것 같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 뭐 주전 핵심 공격수 제리치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니콜라우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두 팀 모두 수원을 연고로 하기에 홈 경기에 유리함은 크게 없는 상황.
최근 수원FC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기는 하나 두 팀 모두 최근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동기부여도 크게 없죠. 두 팀 모두. 그래서 제가 볼 때 헛심 공방전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EPL 리즈 유나이티드 대 브랜트포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3승 6무 5패 리그 15위에 위치했고 리즈 유나이티드의 키플레이어 윙어 하핑야 선수죠.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6골 기록하고 있고 야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경기 1대0으로 이겼거든요. 후반 93분 로스타임이네요. 후반 93분 극적인 PK 결승골 장렬시켰던 하핑야 선수였어요. 리즈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공격수 벤포드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코우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브랜트포드 리그에서 4승 4무 5패 리그 11위에 위치했고 브랜트포드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이반 토니 선수죠. 이번 시즌 4골 2도움 지난 시즌 챔피언십 브랜트포드가 2부 리그에 있었죠.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31골로 득점왕 차지했던 선수였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 넘버원 골키퍼 라야 선수 부상이어갖고 지금 골키퍼 장갑을 페르난데즈 선수가 끼고 있고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요르겐센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아예르 선수 부상 경우에 요르겐센 선수 아예르 선수가 둘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는 9대 선수가 잘 메꿔주고 있고요. 핵심 미드필더 다실바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결론은 리즈가 홈경기의 연전임으로 유리하고 이 브랜트포드가 금요일 새벽인가 토트넘과의 경기가 있고 나서 3일도 채 되지 않아갖고 리즈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원정 경기의 연전 지금 뭐 치명적인 전력 노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일도 채 안 돼서 또 원정 경기 제가 볼 때 홈팀 리즈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EPL 맨유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맨유 리그에서 5승 3무 5패 리그 8위에 위치했고 맨유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죠.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챔스에서 2도움 리그에서 4골 3도움 총 4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뭐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즌 총 28골 17도움 기록한 뭐 팀의 간판 공격수 간판 미드필더죠. 맨유 같은 경우에 핵심 공격수 카바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포그바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바란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비에이라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 리그에서 3승 7무 4패 리그 12위에 위치했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벤테케 선수죠. 벨기에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4골 1도움 벤테케 선수가 크리스탈에서 6시즌간 160경기 37골 뽑아낸 팀의 간판 공격수죠. 크리스탈에서는 뭐 주전 핵심 미드필더 메가더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앤더센 선수가 빠진 게 커요. 제가 볼 때는 최근 크리스탈이 이 수비가 약간 흔들리면서 골은 계속 내주고 있는데 이 앤더센 선수가 빠진 게 좀 커요. 그 자리에 이 톰킨스 선수가 메워주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아쉽긴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이 맨유가 일정상 매우 타이트해갖고 체력상 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 랑닉 감독이 이제 부임하죠. 이 랑닉 감독이 부임함으로써 이 정신 무장을 단단히 할 것이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 리그 3경기 1무 2패의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고 이 무엇보다 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비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앤더슨의 공백이요. 제가 볼 때 홈팀 맨유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EPL 토트넘 하스퍼 대 노리치 시티 경기네요. 일단 콘테 감독의 토트넘 리그에서 6승 1무 5패 리그 7위에 위치했고 토트넘의 키플레이어 당연히 공격수 손흥민 선수죠. 이번 시즌 4골 1도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죠. 지난 시즌 총 22골 11도움 야, 굉장히 많이 넣었네요. 22골 11도움. 이번 시즌 앞서갖고 4년 재계약한 손흥민 선수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중앙센터백 로메로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로셀소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반면에 원정팀 노리치 시티 리그에서 2승 4무 8패 리그 18위에 위치했고 노리치 시티 키플레이어 공격수 티무 푸키 선수죠. 핀란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5골 기록하고 있고 지난 뉴캐슬 오늘 새벽에 있었던 뉴캐슬전 아쉽게 1대1로 비겼어요. 아쉽게 1대1로 비겼는데 이 전반 9분 만에 이 뉴캐슬 이 클락 선수가 퇴장당했는데 수적 우위를 일찍 점했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이 골 결정력 문제
결국에는 1대1 아쉽게 비겼지만 이 한 골 동점골 장려시켰던 팀 푸기 선수예요. 지난 시즌 노리치 시티가 2부 리그 우승을 하죠. 노리치 시티가 우승할 때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41경기 26골 뽑아낸 팀의 간판 공격수 팀 푸기 선수예요. 노리치 시티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미드필더 노르만 선수 부상이네요. 결국에 그 자리는 루프 선수가 메꿔줘야 되겠고, 그래서 해석하는 결론은 이 노리치 시티가 지난 뉴캐슬전 오늘 있었던 뉴캐슬전 상대팀 한 명 일찍 퇴장당한 호재에도 결국 답답한 골 결정력의 1대1 무승부를 거둔 답답한 상황. 토트넘이 체력상 유리한 부분이 있고 이 콘테 감독 부임 후 그래도 조직력은 더 단단해졌거든요. 제가 볼 때 치열한 승부 끝에 홈팀 토트넘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경기 EPL 아스톤빌라 대 레스터시티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스톤빌라 리그에서 5승 1무 7패 리그 13위에 위치했고, 아스톤빌라 키플레이어 공격수 와킨스 선수죠. 이번 시즌 3골 기록하고 있고,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 핵심 라이트윙 트라우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공격수 어이구 데닝스 선수가 빠졌네요. 이번 시즌 3골 2도움 기록하고 있는 데닝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결국 이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바뀌고 나서 아스톤빌라가 굉장히 상승 궤도에 있죠 지금. 반면에 원장팀 레스터시티 리그에서 5승 3무 5패 리그 10위에 위치했고, 레스터시티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죠. 이번 시즌 9골 1도움, 9골은 리그 득점 순위 단독 2위에요. 선두는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1골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고, 이 제이미 바디 선수가 19-20 시즌 23골로 리그 득점왕 차지했었고, 이 레스터시티에서 10시즌간 369경기 156골 뽑아내고 있는 팀의 전설적인 레전드가 되고 있는 간판 공격수죠.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 주전 핵심 라이트백 페레이라 선수 부상, 핵심 중앙센터백 포파냐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틸레만스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결론은 이 제가 볼 때는 뭐 배당으로 보나 이 레스터시티가 약간의 뭐 이런 전력 누수 같은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최근 아스톤빌라한테 꽤 강했거든요. 근데 이 아스톤빌라가 또 최근 홈 경기 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치열한 승부 끝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무패 55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드렸고요. 저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